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날씨가 이러니까 향기가 더 멀리 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오늘 다빈이 오늘따라서 좀 더 물맛이 어떠니? 물맛은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물맛은 물맛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다빈이는 물 마시면서 시작했는데 아까 보니까 뭐 많이 준비하는 것 같던데.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 쉬고 보니까 더 반갑다 진짜. 저도요. 어제 발뉴스 전두환 특집 잘 봤습니다. 보셨구나. 사실 저도 저지만 지금 옆에 다빈이나 옆에 우리 또 머털도사 PD 다들 몰골이 지금 뭐 가관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4시까지 불꽃 폭풍 편집해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에 지금 스태프들 발뉴스 지금 전부 모습들을 보니까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어. 접어야 돼 막. 하여튼 우리 발뉴스 기다려주시는 시청자들 생각하면서 저희 밤새 일했는데 그래도 그 시청 평이 좋아서 말씀이 나네요. 박현아 씨 정말 섹시하고 개념 철철 넘치고. 박현아 씨 근사했죠. 3분 최고였죠. 직설 아주 좋았습니다. 원래 3분 직설은 그야말로 연설 자판기 서혜성 교수가 하시는 건데 뭐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만 목욕탕에서 쓰러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서혜성의 은교 곽현아 씨가 아무런 준비 없이 3분 직설하셨는데 야 근사했어요. 다빈아 넌 어땠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진솔하게 본인의 그런 신념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게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개념 연예인이 아니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단단하게 이제 내공이 쌓여가던데.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들어보죠. 제가 요즘 뭐 딴따라도 하고 제가 발뉴스도 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좀 정치 관련된 이런 방송을 하느냐, 개그우먼이면 웃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방송에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연찮은 기회로 이상호 기자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정말 억울한 분들 억울함을 제가 대신 옆에서 같이 들어드리고,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같이 얘기해주고, 그다음 착한 사람은 또 착하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제가 방송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계속 하고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섹개념에 걸맞는 섹시하고 개념 있는 곽현아를 여러분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 3분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역시 예쁘고 말도 잘하고 거기다 개념까지 꽉꽉. 그러니까 정말 이대 나온 여자야. 우리가 뭐 학력 중시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갑자기 무슨 뭐 수학 도표를 꺼내놓고 얘기하길래 뭔가 그랬더니 이게 시였어요. 아주 정말 근사한 연설이 아니었나. 근데 사회생 교수님은 괜찮으시대요? 예, 오전에 통화했는데요. 병원에 다녀오셨대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별 이야기 없는 것 같다고 쉬고 계시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걱정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사실 서혜성 교수 지난번 멍석 토크 때도 말씀하셨지만 MB 정부 들어서 화병 때문에 심장에 좀 이상이 있어서 수술 받으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병원에서 별일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안도를 해봅니다. 네. 건강 신경 쓰셔야죠. 그리고 참 그 정경환 씨 근황 궁금했었는데 예. 소식 잘 봤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야 정말 10년을 제가 쫓아다녔어요. 뭐 여기저기 국내 필리핀까지 쫓아가서 취재하고 했었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맞닥뜨렸거든요. 그런데 어땠어요, 기분이? 정말 풍이 왔더라고요. 반쪽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중한지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수형이 가능한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도소에서도 그렇게 재활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목격한 정경환 씨 병자의 모습이긴 했지만 아직 말은 대화는 가능했고요. 네. 일단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와 교정 당국이 다시 엄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네. 이상호 기자 멘트도 아주 인상 깊었었어. 제가 뭐라 그랬죠? 독재자에게도 세월과 병만은 비켜갈 수 없다. 그거 들으셨구나. 사실 환자들 사이에서 제가 클로징 멘트를 갑작스럽게 생각해서 하느라고 또 이렇게 또 나긋나긋 조용히 멘트를 해야만 했어요. 녹음이 잘 됐나 걱정을 했는데 다시 공평한 한번 거지 세월은.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지금 막 정경환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좀 수척한 모습입니다. 근데 얼굴은 뽀얗고 한참 동안 저를 응시하더니 제가 과거부터 오랫동안 선생님을 쫓아왔던 MBC 기자입니다. 그리고 계신지 확인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간단한 말씀은 가능한 상황이고 병색이 있긴 하군요. 여하튼 발뉴스 여기까지 현장 확인해드렸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독재자의 동생도 흐르는 세월과 병마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모든 아픈 환자들에게 수용시설은 균등하게 기회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시 한번 교정 당국의 더 철저한 감시와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분당 러스크병원에서 이상호 발뉴스였습니다. 결국 사람이 암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어도 결국은 나약한 인간으로 남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 자, 어차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늙어서 역사 속에 사라져 갑니다. 근데 어쨌든 죄값은 치러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야 우리 공평한 거잖아. 문명 사회에서는 모두가 잘못한 사람이 그저 이렇게 흘러가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계속 저희가 역사적 질문을 던지고 네. 당사자는 괴롭겠지만 더 많이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정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저희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예. 바른 사회를 위해서. 네. 전두환 특집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전시 일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의 사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비오는 목요일 저녁 오늘 순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터 드링킹 다빈. 너무 하는 건데. 워터 드링킹. 오늘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우리 발뉴스 개나발 만나는 방법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합니다. 네. 팟캐스트에서는 발뉴스.i블로그.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포털에서는 발뉴스라고 검색하시면 발냄새는 안 나죠? 좀 다른 새로운 걸 개발해봐. 주말 동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나,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오늘 또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의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하고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 드립니다. 꼭이요. MBC 파업 종료 후에 또 중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연예가 뉴스로 걸그룹 티아라의 소송 폭탄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부의 마무리는 역시 우리 윤다민 기자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이 인혁당 발언을 두고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홍일표 대변인이 어제 인혁당 발언을 사과하자 박 후보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된 브리핑이었다며 개인적 해프닝으로 축소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 후보는 어젯밤 늦게 대변인을 불러 유족들에게 간접 사과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이 어제 새누리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유족들은 박근혜 후보가 우리를 2번 죽이고 있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오늘 오전 트위터에 거꾸로 가는구만, 냄새가 나네 라며 박 후보의 인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금태섭 변호사와 통화 당시 택시를 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택시기사의 협박 증언까지 더해져 친구 사이의 사적 대화였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도 신빙성을 잃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룸살롱 및 여자 관련 소문을 추적한 내용이 담긴 경찰 고위 관계자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는 경찰이 소문의 진원지인 강남 룸살롱을 찾아가 안 원장의 행적을 조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녹취록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대구 경북지역 경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57%를 득표해 11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문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0.8%입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실세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대통령 친인척의 피선거권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강력한 방안이 담겨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밀가루, 라면, 의약품 등을 수해 복구 물품으로 전달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75년 당시 장준하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장준하 선생이 산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 팀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편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인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 역시 장준하 선생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미 FTA의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 즉 ISD가 지난해 46건 발생해서 연간 발생 건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국가의 공공정책이 잇따라 국제 중재 대상이 되자 ISD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단 4곳이 받은 법인세 공제 혜택이 전체 중소기업이 받은 혜택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기준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이 받은 감면 혜택은 2조 5천여억 원으로 35만 개 중소기업이 받은 액수보다 1,000억 이상 더 많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네. 야, 마지막 뉴스 이거 황당하다. 진짜. 네 곳이 35만 개 중소기업이 받은 공제보다 많아.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는 나라야. 너무하다. 이거. 진짜 읽고 나서도 야. 참 어떡하면 좋으니 이거. 어떡하니? 참. 소라 누나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뉴스는 뭐예요?
저는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남북관계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네. 지금 계속 우리가 따당하고 있는 거잖아. 쌩까잖아, 지금. 이명박이 이제 좀 애를 써보려고 해도, 북한에서 계속 거들떠를 안 보내? 이명박 대통령. 얘기하기 싫다네? 어쩔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 뭐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북관계, 다시 복귀를 이제 또 북쪽에서는 아마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요, 네. 정말 또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였던 거, FTA, 이 독소 조항. 국가 소송 제도 이게 네. 벌써 46건이나 발생을 했네요. 정말 이거 문제 없다 그러더니 이렇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예, 어떻게 앞으로 이걸 잘 풀어나갈지. 네. 유엔에서도 네, 문제 제기를 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뭐 헌법보다 위라면서 이 조항 자체가. 지금 우리 뭐 윤다빈 기자 뭐 계속 신문 보면서 뭐 적던데 혹시 이런. 지금 오늘 저 빨리 끝내라고 지금.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죠. 네. 자, 우리 윤다빈 기자 뭐 정중일 사건 일지를 정리를 했다면서요. 사실 이게 관심이 많은 뉴스인데 결국은 지금, 이제 해프닝으로 이제 결론이 났어요. 네. 상당히 뭐 여론이 들끓었던 뉴스인데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저희가 정준길 위원의 협박이 사실로 드러난 시점부터 네. 언론들의 보도를 분석했는데요. 좋았어. 특히 1등 경쟁을 하고 있는 조선과 중앙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하다, 진짜. 아니, 무슨 1등을 경쟁을 해요? 항상 본인들이 1등 신문이라고 주장하시던데. 외국 보도 1등. 그렇지. 외국 1, 2등을 지금 다투고 있지. 네. 나 순간적으로 판매량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나 무슨 1등이야. 알았어. 자,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회 발언이 종용이냐 협박이냐를 두고 1차 공방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지난 6일입니다. 네, 당시 조중동과 방송 3사에서는 불출마 종용이라는 시각을, 한겨레와 경향은 불출마 협박이라는 시각을 보였었죠. 네, 이 기간 동안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이 사안을 더러운 전쟁, 폭로전, 타이밍 정치 등으로 규정하면서 물타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물타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 와중에 이틀 뒤죠. 8일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수사를 했던 현직 후배 검사한테 수사 관련된 내용을 질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네네, 그렇죠. MBC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었죠. 그렇죠. 우리가 박수 쳐줬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단순 친구 사이의 전화가 아니었다는 안 원장 측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이 사실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깜깜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깜깜선거? 네, 대선 출마를 늦추는 안 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야, 이거 짬짬이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조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이면 기사에다가 깜깜선거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문제부터.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양쪽 신문사들은 안철수 원장이 나오기를 지금 굉장히 고대하고 있는 건 것 같아요. 그죠? 돈 봐주려고. 예. 자, 그런데 저는 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사건을 정준길 씨가 공보위원 임명되기 전부터 계속 팔로우를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표적을 삼아서 뭔가 계속 정보를 축적했다. 그렇죠. 예. 선거 전에 네거티브로 쓰기 위해 축적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 사안인데 그렇죠. 해명 과정에서 정준길 씨는 언론이 기자들의 부탁을 받고 알아봤다라고 했어요. 네네, 그랬었죠. 근데 우연인지 몰라도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는 이 안철수 사건을 조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조선이나 중앙 기자들이 알아봐 달라고 했던 거 아니냐 라고 추측합니다. 네, 추정이 좀 가능한데 여하튼 그거는 뭐 추정일 뿐이니까요. 네. 자, 결정적으로 이러다가 이제 또다시 3일 뒤야. 그렇죠. 11일에 택시기사의 증언이 보도가 됐어요. 용감한 시민.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네네. 정말 이런 아저씨가 계시다니. 네,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 친절하게 해야 돼. 맞아. 타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뭐 쭉 그랬다면 쭉. 좌회전 이렇게만 하고 아니, 명령하고 쭉 뭐 이렇게 했대요. 어디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쭉. 음. 그러니까 이제 뭐 택시기사가 로봇이야.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 어디 좀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어디 좀 그렇죠. 가주시겠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눈여겨 보셨던 것 같아요. 빈정 상했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택시 기사님들한테 잘합시다. 네. 네. 조선과 중앙은 이때도 기사에서 택시 기사분의 증언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도? 네, 이때도 그랬습니다. 네, 대신 중앙일보는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좀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어떻게? 네, 금태섭 변호사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를 향해 아니. 금태섭 변호사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지.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태섭 변호사를 향해서 40대답지 않게 노련한 네거티브 전문가의 냄새가 난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진짜 기사 더럽다. 참 진짜 와 치사하다. 이게 뭐 분위기가 이제 안 먹히니까 이제 이런 그 무리한 무리수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 얼마나 미울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러다가 이제 택시 기사의 사실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수지가 워낙 이제 물량으로 공세를 하니까 확 뒤집진 못했어요. 이 이른바 종영대 협박의 그 아젠다 싸움이. 그렇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협박인데 그쵸? 종영으로 네. 물타기가 계속 들어왔단 말이죠. 친구 네네. 사이에 배신이 어쩌고 뭐 그렇게 가다가 결과적으로 택시 기사의 변수가 나오면서 이제 뒤집히기 시작했는데 그쵸? 그 다음 날 이제 채널 A 박정진 이게 같은 날이더라고요. 11일 같은 날인가요? 같은 날에 네. 아침 저녁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군요. 네네네. 그날 그 채널 A에 출연하기로 했었죠. 그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께서.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이날. 참. 그래서 아우 코미디야. 나도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어. 맞아. 그러니까 막 생방송 가야 되는데 방송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막 앵커가 막 센 거 가져오라고 주문하는데 막 추대가 빵꾸 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날 나도 막 그냥 교통사고나 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이분은 괜히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으면 네, 좋겠고. 저희 추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또 이제 택시 기사님으로부터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확인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죠. 블랙박스 원래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정준길 씨가 더 이상 못 버티셨는지 자신의 거짓말을 시인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시인을 하면서 자신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뭐 정말 고통스럽다. 너무 막 피해를 받은 사람처럼 지금 막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막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야. 왜 그러고 있어? 불쌍하긴 불쌍하죠. 자, KBS의 또 보도가 이제 결정적으로 쐐기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CCTV를 추적 보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준길 의원이 거짓말을 시인한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자 신문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나왔어요? 네, 이제 완전히 사실 진실이 드러난 셈이거든요. 셈인데요.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종영대 협박 프레임에서 협박 프레임이 이긴 거지. 이제 진실이 드러난 거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기사인데요. 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한 것들입니다. 각각 조선은 3면 하단, 중앙은 4면 오른쪽 구석에다가 구석탱이에다가 요만한 크기로 보일 듯 말 듯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저거 막 찾아야 보일 것 같은데. 다빈이 대단하다. 그 조그맣게 쓴 1단짜리 기사 찾아냈구나. 요거를 아주 섬세하게 오려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목만 읽어봐. 제목만. 이쪽은 막 사진도 있고. 누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기 차에서 금태섭과 통화했다던 정준길. 그날 2번 택시 타. 내가 착각. 말 바꿔. 요거를 2단으로 어느 신문이 쓴 거야, 저기? 조선일보가 썼습니다. 2단으로 썼어. 근데 또 중앙은 뭐라고 돼 있냐면 대차게 나갔었잖아, 그동안. 근데 1단으로 썼어. 금태섭 통화 때 택시 승차 맞다. 정준길 택시기사 증언 시인. 이러면서 구석에 쥐꼬리만큼 썼는데 그게 바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양심의 사이즈야. 쥐꼬리. 참. 진짜 그렇네요. 사실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동안 계속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써서 보지 않고 싶었던 진실이 결국은 드러나니까 이게 그냥 개인이 무슨 착각한 것도 아니고 대언론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쓱 지나가나? 맞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 윤다빈 수수. 네네. 정말, 신문 열심히 보더니 보람이 있다. 자, 우리 고생한 다빈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감사합니다. 좋았어. 수고했어. 정리가 쑥 되네. 자, 제가 조금 전에
전화 통화를 하나 했어요. 네네. 아까 정말 들어봤어. 제가 금태섭 씨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비밀로 해야 되는데. 안철수. 무슨 내용인지 몰라. 아니, 안철수 캠프에 한 뭐 관계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 삐처리 안 되나요? 이거 진짜 거의 생방송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까겠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랑. 근데 뭐 지금 통화를 같이 지금 다시 아니. 이런 건 아니고. 네, 금태섭 변호사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전화 인터뷰를 하자 그랬더니. 기자들한테 맞아 죽는다며. 전화 인터뷰는 고사를 했어요. 근데 한 두 가지. 안 주시는구나. 두 가지 정도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첫 번째는, 이번 결국은 협박이냐, 종용이냐. 그쵸. 그 실체가 이제 결국 드러났는데, 소혜가 어떠냐 그랬더니 상당히 밝은 목소리로 평화하게 웃더라고요. 상당히 뭐, 해피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40대 네거티브 전문가답다라고 중앙일보가 칭찬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칭찬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상당히 정치적으로 곤란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잘 어찌 보면 매끄럽게 처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일은 정말 일방적으로 한쪽이 진짜 손해 본 걸로 끝난 거야. 이거는 내가 봐도. 여하튼 바보 되고 끝났어. 뭐 정치 공학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그건 또 추정이 개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하튼 금태섭 캠프, 안철수 캠프와 금태섭 에어리어 상당히 해피하다. 뭐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 왜 인터뷰를 사양하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가 언제 어떤 식으로 대선과 관련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인가. 그 이야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안철수 캠프에서 나올 이야기는 근데 없다. 또 결국은 또 그것도 또 그냥 퀘션으로 남겨주시네. 근데 물론 퀘스천인데 이제 우리 같은 기자질 해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퀘스천을 가지고 기사를 만들 수 있어요. 방금 그 금태섭 변호사의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다음 주 16일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날이거든요. 일요일. 네, 결선 투표가 없으면 있더라도 상당히 뭐 한 주 정도 뒤로 딜레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다음 결정이 주 중으로 되면 가시적인 안철수 원장의 대선 관련한 입장이 표명될 거다라고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무 말도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안철수 원장이 직접 대중과 만나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네, 오래 기다린 만큼 또 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1부 그럼 여기서 접고요. 2부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비교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스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도 넘쳐납니다. 네, 또 MBC 얘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미디어 비평하기에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기사는 많아서 좋네요. 계속 기사가 쏟아지는데 MBC, 너무 근데 편파적이야. MBC 피하고 싶어도 계속 뉴스가 나와요. 또 중징계가 이어졌네요. 금요 와이드라고 하는 생방송 버라이어티 프로인데 여기서 노조 탄압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성실한
PD 두 분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에요? 네. 이영백 PD가 정직 3개월, 현장 취재, 인권 침해 현장을 취재했던 PD. 김 PD가 정직 2개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또 더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민병선 PD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분은 왜? 이 금요 와이드 취재 내용이 방송이 불방됐잖아요. 네네. 불방 결정을 항의하는 글을 올렸어요. 다른데 뭐 기자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사내 게시판에. 사내 게시판. 사내 게시판에. 네. 그거 가지고 정직 1개월을 먹었어. 말을 그러니까 입을 닫게 하는 거지. 야. 조용히 하라는 거지. 사실 제가 우연히 어제 저희 밤 12시쯤에 폭풍 편집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제가 연대 앞에 모 맥주집에 갔습니다. 예. 가서 맥주 한 잔을 확 원샷을 하고 옆자리를 봤더니 MBC PD 기자들이 있는 거야. 6명이. 동료들을 만난 거야? 거기에 어제 정직 1개월 먹은 민병선 PD가 있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래요? 원래 시사교양국에 있다가 파업 이후에 드라마국으로 쫓겨갔대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국에 있다고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글 하나 올렸다고 또 정직이야. 그러니까 참. 그리고 거기 또 기자 후배 기자 둘이 있었는데 지방으로 전출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양질의 기자들이었는데 광고 영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막 눈물 날 정말 뻔했어.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내치고 방송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 그래서 나오다가 제가 계산했는데요. 6만 9천 원어치를 마셨더라고요. 한 푼이 아쉬우신데. 아니야. 너무 뿌듯했어요. 자, 그 홍보실 관계자는 MBC 쪽에서는 징계 사유가 취업 규칙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무슨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여하튼 MBC 참 여러분들 갑갑하다. 예. 저희가 MBC 얘기 자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네요. 또 네. 김재철 사장이 원래 네. 8월 중으로 퇴임하기로 맞아. 여야가 이렇게 합의가 돼 있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보도에서 들으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MBC 노조가 복귀를 한 거거든요. 파업을 그 조건으로. 근데 김재철 사장 아직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9월 중으로 퇴진 안 하면 다시 파업해야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어떤 언론의 정도를 걷기를 원하는 PD들, 기자들 중징계 그리고 뭐 자꾸 이상한 뭐 삼천 교육대 같은데 보내가지고 퇴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브런치 만들게 하고 요가 가르쳐주고 요가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상적인 언론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될 바에야 9월 중으로 안 나가면 다시 옥새 파업. 그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지요. 예. 그 MBC 이사회에 야당 측 추천위원 3분이 이사들이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여하튼 9월 안에 좀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MBC 문제만은 아니게 됐어요, 정말. 그렇죠. 이 언론 파업이 이 MBC가 잘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바로 서는 본보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하튼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이 뭐 엔터테인먼트 쪽은 손은 안 댔는데 네네. 제가 사전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 윤소라 누님 눈물의 윤소라 사전 취재 재능 기부의 윤소라가 엔터테인먼트 쪽에 빠삭하다네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잘 모르는데 티아라 소송 폭탄 기사를 골라봤어요. 원래 여자들이 좀 그 뒷담에 강하잖아. 이 티아라 그룹 아시죠? 티아라. 잘 알죠. 다빈이 티아라 알아? 왜 몰라? 젊은 너무 하시는 거 애들한테 아니에요? 그 대표곡이 뭐야? 대표곡. 롤리폴리? 불러봐. 또 불러오래. 여하튼 티아라 소송 폭탄이 지금 언론계에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관련된 기사를 썼던 12개 매체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티아라 쪽에서 지금 소송을 걸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완전 대박이다. 그래서 진짜 대박이네. 왜 소송을 했느냐 봤더니
이제 강남 경찰서에다가 했는데 또 추가로 한 것도 서울중앙지검에다 나눠서 했네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티아라 측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티아라에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마녀 사냥을 했다.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를 네티즌이 개인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올리면 이것을 언론이 확인이나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유포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사건이. 이게 왕따 사건이었었어요. 화영이 뭐 화영이 왕따 사건이었었는데 그 왕따 사건이 이제 일어나면 나는 이제 그 소속사에서 잘못했다고 보는 게 일단은 그 화영이라는 애가 이제 왕따 사건 그 트윗상에서 내지는 그 문자 그 주고받는 거에서 이제 사건이 먼저 터졌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그 그룹 내에서 왕따 사건이라는 게 이제 생겼다. 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속사에서 그게 아니었다. 사실은 여자애들끼리 뭐 사소한 무슨 뭐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정리를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소속사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화영이가 말하자면 이 안에서 갈등을 유발을 했다. 얘가 뭐 코디하고도 사이가 뭐 안 좋았고 그래서 화영이를 결국은 내쫓는 식으로 이거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결론이 났죠. 근데 물론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화영이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거기에서 가장 지금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들이잖아요. 아직은 그렇지. 인격이 형성이 되지 않은 그 아이들이 이제 연예계에 이제 나와서 소위 그 뭐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소속사에서 아이들을 가수로 키우는 과정에서 인격 교육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같은 그룹끼리 어떻게 정말 같이 협동을 해서 잘 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가. 그런 과정까지 같이 가줘야 이런 갈등도 없는 건데. 자, 그런데 다빈이는 계속 티아라 얘기하니까. 네네. 미쳤냐? 너 계속 웃고 있잖아. 왜 그래, 왜? 왜가 휘쭉휘쭉 계속 웃어. 얘는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싫으세요? 난 잘 사실 이 그룹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요? 네네. 근데 지금 일본에서도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사실 요즘은 좀 여론이 좀 싸하긴 한데요. 사실 제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예계와 관련해서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아주 많이 하셨죠. 연예계 노예 계약도 고발을 해가지고 그때 연예인들이 MBC 출연 거부를 40여일 동안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연예계 공정 약관 계약서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연예계 방송사 언론사에 횡행하던 뇌물 이른바 PRB를 고발해가지고 46명이 구속됐었죠. 네네. MBC 그렇죠. 간부를 포함해서. 여하튼 제가 그때는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는데 여하튼 우리 소라 누나가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우리 엔터테인먼트 좀 취재를 하게 거꾸로 할게요. 이쪽에서 소송을 걸었다니까 참 놀랍네요. 근데 이제 경험을 좀 해봐서 아는데요. 제가 연예계 노예 계약을 고발했을 때 그때 저도 소송 9건 한꺼번에 걸렸었어요. 한 사안에 대해서요? 네. SM에서도 하고 뭐 연예 제작자협회 뭐 하여튼 우리나라 웬만한 기획사한테 다 당했는데 일단 소송 걸리면 기자들은 피곤하죠. 제가 다 이기긴 했지만 한 2년 동안은 되게 고생했어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계에서 어린 스타들을 그야말로 거의 합숙시키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룹을 그런 과정에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하기 때문에 선도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선도를 잘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일단은 기획사 책임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제 거죠. 어른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는데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이 팬덤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들의 입장이 그러니까 가장 그 대중의 그 많은 퍼센트의 그 의견이 얘가 왕따가 맞다였었어요. 왕따는 일단은. 맞다. 왜냐하면 굉장히 증거 자료가 많이 돌아다녔어. 그치? 다빈이 너도 알지. 그쵸. 티진유라는 카페에도 그런 내용이었죠, 사실. 근데 어쨌든 그걸 해결을 잘 못했다는 거지. 내가 볼 때 소속사에서는.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첫 순서니까 이 정도만 다뤄보고요. 네네. 앞으로 우리 고우발뉴스.com 게시판이나 다양한 경로 멘션으로
연예계 관심 있는 내용 제보를 주시거나 의견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미디어 비평 8 이 정도 할까요? 네. 다빈아. 네네. 고생했다. 누나 오늘 갑작스럽게 커피 한잔 하시죠. 사과 먹을래요. 여기 사과 사과 있어. 드세요. 네. 윤다빈 수습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죠. 발뉴스 타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오전 4시 반에 발뉴스 TV를 저희가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예정보다 좀 늦어진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이거 관련해서 오늘 시청자분들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네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송이 우려되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네. 정경환 씨가 기결수 죄인이긴 하지만 인권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취재했던 곳이 민간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 또 초상권 문제 해서 정밀하게 저희 검토하고 늦게까지 또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느라고 늦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고발뉴스.com의 아이디 천상소년님께서 올려주신 글 중에서 제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서혜성 교수님 건강 유의하세요. 홍삼도 챙겨 드시고 보약도 드시고 발뉴스 오래오래 하셔야 돼요. 네, 곽언니의 3분 직설도 좋았습니다. 조금 긴장하신 모습도 이쁘시네요. 라고 근데 박선아 씨 어제 조금 긴장하긴 하더라. 네, 처음 뵀어요. 좀 갑작스럽게 긴장하시는 3분 모습을. 뭐 하라면 긴장하지. 그러니까요. 이게 연예인한테 대본 없이 웃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직설, 연설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되게 정말 근사했어요. 맞습니다. 아이튠즈에 올린 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디 별명 선플라워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진심을 다해 걷고 계신 당신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그나마 버틸만합니다. 화이팅 힘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그리고 그 조선일보 오보 피해자 속보 그거 어떻게 됐어? 네네, 저희 지난 개나발 시간에 조선일보에 의해서 난데없이 나주 성폭행범으로 몰린 오보 피해자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후속 보도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그 후속 보도. 피해자, 그러니까 개그맨 지망생을 직접 취재를 했어? 네, 직접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까지? 네네. 사실 조선일보에 좀 잘못이 물타기 될까 봐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좀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취재한 내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 오늘 등 소위 진보 매체가 지나치게 소송 위주로 기사를 부풀렸다는 불만을 제기하셨어요. 아하. 네네, 본인은 조선일보의 진정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원하고 있는데 기사가 자꾸 소송 쪽으로만 몰아가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소송보다는 이 사안 일단 조선일보의 사과와 그를 통한 명예회복으로 통해서 문제가 풀리길 바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개나발 역시도 조선일보의 소송 중심으로 좀 보도를 했었는데요. 아마 피해자분의 관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 뭐 언론에 전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거 없으시대? 일단 그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또 전해드려야겠지만 저희가 좀 리얼하게 반성을 해보자면 사실 언론은 싸움 붙일 때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마이뉴스나 뭐 미디어 오늘 그리고 저희를 포함해서 그 프레임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야단쳐주길 바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피해자랑 싸움을 붙여가지고 소송으로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대립 구조로 가는 것이 좀 자극을 시키는 거지. 선정적인 이제 스탠스를 취했는데 어찌 보면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거대한 언론 조직이랑 대립 국면을 언론들이 조성하면 본인은 두렵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사과받고 명예가 해결되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그 피해자께서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면 좀 소상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자. 네, 본 뜻을 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절대 이런 오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확하면서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냥 신속이었어요. 정확하고 확실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어요. 다른 언론사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기사를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언론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앞으로 기자분들께서 이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책임 있는 보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답이나. 네네. 조선일보에서 사과는 했대 직접? 안 했다는 거잖아. 지금 연락은 한두 차례 정도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과를 하겠다라고 말만 해놓고서 지금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너무한다. 여하튼 계속해서 요거 저희가 팔로우를 좀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노웅래 의원이 반뉴스 보도 국회에서 폭로했었잖아요. 그거 언론 보도 어땠어? 네네, 뭐 그전이랑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노웅래 의원이 반뉴스의 보도 인용해서 대정부 질의를 했었죠. 무구회라는 비선 조직이 국정을 농단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폭로했습니다. 네. 방송 3사는 인터넷에 자체 기사를 작성했지만 방송은 내보내지 않았고요. 소위 주요 신문인 조중동, 한겨레, 경향, 한국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도? 네, 인터넷 신문 중에서는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등이 노웅래 의원의 질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신문이 정통신문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네.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사실 저희가 잠을 못 자고 밤샘 사실 편집을 한 뒤라서 조금 저희가 집중도가 떨어졌을지 모르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클로징에서 만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효연 작가님이 또 뭐 재밌는 구멍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여성 목소리를 연기해야 되는 그네 타는 그네 타야 돼. 잠깐만, 첫음만 잡고 첫음을 어떻게 잡는다고? 알았어요. 자,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박근혜 후보가 모습을 보일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박근혜 후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그네 타는 여자 1번 박근혜 후보입니다. 저 후보님, 지난번 사과 발언 그거 사과하신 겁니까? 그거 너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병적인 거 아닌가요? 병이요. 누가 병 걸리셨어요? 병 걸리면 병원에 가야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과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요즘 사과철이라 시장에 사과가 나오고 있단데 근데 무슨 사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거 유신,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박 후보께서 사과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유신이요? 국민 여러분께 좀 화끈히 말씀해 주시죠. 유신 말입니까? 네. 김유신이요. 참. 신라장군 삼국통일 김유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유신. 과거.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 연연하지 말자. 과거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후보님. 도대체 후보님 정체가 뭡니까? 그네 타는 여자예요. 지난 강릉 단오제 때 그네 타기 1위 후보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요? 참 기가 막혀. 병 걸렸나요? 답답해서 진짜 못 듣겠네요. 속 시원한 답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속 시원한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스타일.